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2026년의 기술은요, 이제 단순히 더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 아예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저기 멀리 클라우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미래 기술 동향 보고서에 나온 한 문장인데 이게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디지털 혁신이 물리적 세계와 강력하게 결합하는 시대. 이게 그냥 조금 좋아지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기술 패러다임 자체가 거대하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물리적 AI입니다. 이게 뭐냐?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인공지능이 진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직접 움직이고 또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시작하기 전에 다들 이 개념은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물리적 AI의 가장 극적인 사례, 역시 로봇부터 봐야겠죠?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틀라스의 이 놀라운 진화 과정을 좀 보세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다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아주 시끄럽고 둔탁한 유압식 로봇이었어요. 그랬던 게 2024년에 은퇴하고 2026년에는 완전 전동식으로 훨씬 조용하고 강력한 상용화 버전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이 두 로봇을 비교해보면 기술적 도약이 정말 확 와닿습니다. 왼쪽에 있는 옛날 유압식 모델은요, 펌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공장에서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가 좀 힘들었고 기름이 셀 위험도 컸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신형 완전 전동식 모델은요, 일단 조용하고요, 결정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인간의 관절 가동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360도 회전 같은 움직임이 가능해졌거든요. 훨씬 더 유연하고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벌써 현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에서요. 여기서 아틀라스는 컴퓨터 비전으로 부품을 딱 알아보고 정밀하게 힘을 조절해서 조립까지 해내고 있어요. 심지어 영하 20도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미래죠. 앞으로는 플릿러닝이라고 해서 수천 대의 로봇이 학습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다 같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단지성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 모양의 로봇을 봤으니까 이번엔 건설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산밥켓의 로그 X2라는 모델인데요. 이건 우리가 알던 건설 장비에 대한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로그 X2의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운전석이 없다는 겁니다. 기계에서 사람을 빼버리니까 디자인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운전자가 없으니 시야를 확보할 필요도 없고 안전을 위한 공간도 필요 없죠. 그 덕분에 로더암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다 전기로 움직이니까 실내 작업도 문제 없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은 그냥 감독만 하고 기계들이 알아서 일하는 완전 자율 작업 현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산업 현장에서 이제 우리 집으로 한번 와보죠.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는 LG와 삼성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LG의 클로이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가사를 돕는 AI 홈 에이전트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반면에 삼성의 볼리는 혁신적인 컨셉에도 불구하고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움직이는 로봇들을 봤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머무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기술과 만나 재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마법에 가깝죠. LG의 투명 TV인데요. 평소에는 그냥 투명한 유리판이에요. 저 너머가 다 보이죠? 그런데 리모컨 버튼을 딱 누르면 베이스에서 검은색 명암 필름이 스르륵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4K 올레드 TV 화면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제로 커넥트 박스라는 기술로 전원선 빼고는 모든 선을 없애버려서 정말 깔끔 그 자체입니다. 여기 숫자 1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TCL이라는 회사가 만든 TV의 밝기, 즉 니트 값인데요. 1만 니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우리가 쓰는 프리미엄 TV 밝기의 5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이건 거의 실제 태양빛 아래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실감을 화면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움직이는 공간이죠. 바로 자동차입니다. 소니와 혼다가 손잡고 만든 아필라라는 차인데요. 이건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필라의 핵심은 역시 소니의 엔터테인먼트 DNA입니다. 말 그대로 바퀴 달린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 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을 리모트 플레이로 즐길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이나 차량 정보 화면도 다 고사양 게임 엔진인 얼리얼 엔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아주 실감나는 3D 그래픽으로 보여주죠. 목표는 레벨 3 자율주행을 달성하는 겁니다. 이번엔 기아의 PV5인데요. 이건 자동차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전 9시에는 이 차가 승객을 태우는 택시로 운행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9시가 되면 바로 그 차가 이번엔 화물을 싣는 밴으로 변신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지수압이라는 기술 덕분에 차량의 뒷부분, 그러니까 차체를 통째로 바꿔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차 한 대로 낮에는 사람을 태우고 밤에는 짐을 나르니 그야말로 효율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 모든 놀라운 기기들, 그러니까 로봇부터 투명 TV, 변신하는 자동차까지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두뇌가 있겠죠? 과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제 그 AI의 엔진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건 바로 AI 컴퓨팅 파워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성능의 도약이 한눈에 보이죠? 바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RTX 50 시리즈 GPU인데요. 성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DLSS4라는 기술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그래픽을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실제 화면을 1프레임 그릴 때마다 AI가 그 사이에 들어갈 가짜 프레임을 최대 3개까지 생성해서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 움직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지는 거죠. 반면에 AMD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바로 클라우드 없는 AI예요. 모든 걸 인터넷 너머의 거대 서버에 보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노트북 안에서 직접 AI를 구동하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XDNE2 NPU라는 칩인데요. 장점이 확실합니다. 일단 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훨씬 좋고요. 인터넷이 안 돼도 실시간 번역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AI 기능을 바로바로 쓸 수 있죠. 훨씬 빠르고 안전한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얘기를 쭉 했는데요. 핵심은 이 기술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표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주고 있네요. 보세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LG의 디스플레이, 기아의 모빌리티,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의 컴퓨팅 파워까지. 핵심은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아틀라스의 두뇌가 되고 LG의 투명 스크린이 미래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모든 기술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 우리는 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조작자였죠. 하지만 이제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물리적 AI 시대에 우리의 역할은 AI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 세계와 지능을 가진 기계가 하나로 융합될 때 과연 우리 인간의 다음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